특별하게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네,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우선순위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. 시간이 28분 지나고 있어서 제가 뭐 준비한 질문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정치인 출신 장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나 여쭤봐도 네네. 될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 지금 그 조정식 의장께서 첫 번째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네. 하신 그 연임 개헌론으로 전국이 매우 뜨겁습니다. 장관님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일감은 왜 그러셨을까 였습니다. 네. 이제 첫 기자간담회여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까라고 좀 매우 아쉽고 좀 안타까웠습니다.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좀 부담을 주는 그런 발언이 아니셨을까 싶죠. 그날 저녁에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기사 나온 것도 보고 또 본인 페이스북에 봤더니 거기에 쭉 상황 설명을 간단히 하면서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. 저는 좀 그럴 때 그냥 좀 더 직접적으로 이건 좀 실수였다. 그리고 괜히 이로 인해 좀 대통령에게 좀 부담이 됐다라면 그건 뭐 좀 잘못이다. 이렇게 그냥 좀 더 직접적 표현을 좀 일찍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. 예. 뭐 이미 대통령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오셨거든요. 제가 그래도 대통령 네. 후보 지난 대선 때 이번 그렇습니다. 말고 비서실장도 해봤고 예. 당 대표일 때 원내대표 후보도 맞춰보고 예. 또 국정기획위원회 있으면서도 여러 번 이제 뵐 기회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네. 대통령은 누누이 얘기해온 거거든요. 이 128조인가요? 네. 87년 체제가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. 국민들이 만들어낸 예. 단임제거든요. 예. 그건 헌법에 의해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잖아요. 예. 그리고 그건 당연히 현재의 지금의 그 당시에 대통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. 네. 이걸 의도적으로 뭔가 연임하려고 할 거야, 이렇게 뭔가 좀 정치적 목적을 갖고 그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논하들면 안 되죠.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국민의힘이라 생각합니다. 네. 장관이라서 좀 조심합니다만은 예. 분명 그렇게 그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. 예. 그런데 우리가 이용당해서는 안 되죠. 대통령 생각이 진짜 그게 아닌데 사실이 아닌데 네. 현실로도 불가능하고 예. 헌법에도 반한데. 네. 그런데 그렇게 기자가 그렇게 계속 좀 약간 유도성 네. 꼬리 질문을 했을지라도 예. 그런 것에서 좀 단호하고 원칙적으로 좀 답변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. 네. 뭐 국민의힘에서 연임은 없다. 요 왜 5글자 말을 못하냐.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연임은 안 한다라고 선언을 대통령이 해라.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? 그러니까 본인들은 마치 대통령을 굴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대통령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어제도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게 강훈식 비서실장 개인 생각이겠습니까? 본인도 찾아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고 어제도 다시 강훈식 실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? 뭘 더 하라는 거죠? 그러니까 이걸 정치 쟁점화 시키고 싶은 그 의도 말고 뭐가 있겠어요?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소재로 삼지 말고요. 그다음에 국회의장도 그냥 아주 흔쾌하게 이건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딱 얘기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옳습니다.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개헌 논의를 해가야죠. 뭐 최근에는 유시민이 옳았다.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정계 개편론까지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. 정치인 출신 장관이시니까 여쭙습니다. 실제 그런 게 있습니까? 너무 많이 묻지 마세요. 정치인 출신이라 하지만은 이 정부 일, 기관처 네. 일을 하기도 너무나 겨를이 없어서 사실은 진짜 신문 기사 옛날에는 아침에 거의 스크랩을 최대한 이렇게 봤거든요. 근데 지금은 제목 볼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 여의도와 국회와 정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세세히 잘 몰라요. 다만 이제 정말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은 대통령과 정부를 제대로 좀 뒷받침해 주면 좋겠다. 대통령 정말 제가 보기에는 밤잠을 거의 안 주무시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뼈까지 갈아 넣어서 제대로 된 이 나라 그리고 성공하는 정부 만들고 싶어하는 그 욕심으로 그 의지로 가득 찬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. 그냥 평가가 갈릴지라도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우군이 되는 것은 우리 당인 것은 분명하잖아요. 그다음에 국회 정말 천재 이루의 기회가 우리가 왔어요. 사실은
이 반도체 초호황이 안 왔고 이런 추가적인 대규모 세수가 없었다면 네. 뭘 하고 싶어도 못했을 거예요. 그렇죠. 그런데 마침 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AI 패권을 가르는 그런 시기가 온 거잖아. 네. 이때 우리가 잘하면 진짜 그렇죠. 이 탑10에서 지금 픽아웃 이제는 정점을 지나서 살아갈 거라고 하는 분석이 있었는데 그렇죠. 이걸 다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. 절호의 기회단 말이에요. 맞습니다. 이럴 때는 국회 입법부와 예. 행정부 대통령 중심한 행정부가 저는 진짜 의기투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예.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여기 기회를 놓치면 실기하면은 다시는 우리에게는 이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 생각해요. 맞아요. 저도 사실은 그런 절박함 때문에 하루하루 이렇게 쉬지 않고 뛰는 거거든요. 대통령 오죽 하시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럴 때 진짜 작은 사안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더 이걸 이슈를 키우지 말고 대통령을 중심한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 경쟁할 건 경쟁하되 협조할 것을 협조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 국민이라고 하는 더 큰 어떤 테두리 안에서 진짜 에너지를 어떻게 한번 제대로 모아볼까 이 고민을 해야 될 때다. 그 1초 1분이 아까울 때다라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예. 아휴, 장관님에게 절절한 마음이 이 눈빛에서 이게 다 이해 되니까 아휴, 갑자기 울컥해지네요. 제가 요즘 그러고 다녀요. 네. 학생운동, 시민운동 할 때보다 제도 정치 들어올 때 책임감이 높아졌는데 초선 때보다 원내대표하고 사선되고 나니까 훨씬 더 제가 나라를 사는 마음이 커졌는데 지금은 국회의원 때보다 이 일을 하고 나니까 진짜 나는 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구나. 진짜 그런 마음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자, 이번 정부 분들은 정말 밤낮 없이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. 건강 잘 챙겨주세요. 나라 살림의 설계자 역할, 국가 미래 전략을 책임지셔야 하니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습니다. 반전 반핵 교육 예산 줄이지 마세요. 이런 의견도 있고요. 그런 예산이 있나요? 중랑구 화이팅 2030년에는 잘 사는 동네 되리라 믿습니다. 네, 여러 의견들 감사합니다. 장관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꼭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30초만 드리겠습니다.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부가 아닙니다.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온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도 안 됩니다. 우리가 합심할 수 있는 에너지는 무궁무진하다 생각합니다. 그게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겁니다. 저도 최선을 다하겠고요. 그리고 우리 정치권도 국민들도 함께 응원하면서 동행하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뛰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오늘 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